안녕하십니까, 정지현입니다. 전날 미국 증시는 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0.4에서 0.7%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6%대 강한 상승을 좀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한국 시장도 일단 시초 부근들에 있어서는 IT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좀 강하게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겠죠. 야간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0.27%, 한국 시장은 약 한 0.3에서 0.5% 정도 상승 출발을 좀 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전히 흐름들은 좀 양호합니다. 차트를 좀 보게 되면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고점 이후에 하락 추세대를 뚫어놓은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작년 8월 달 고점 사이에서도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 일단 긍정적으로 좀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4,100포인트 언저리 때까지 상승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121선에 대한 저항인 부분이지만 요 자리대를 넘어서서 61선 부근까지는 일단 상승을 좀 열어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여전히 뭐 고용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은행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만 잘 마무리가 되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반등 상승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거래소 시장, 코스피 시장도 상승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겠죠. 일단 개인적으로도 2,50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일단 점진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 추세대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뭐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은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려면 수급적인 부분들에서 외국인 쪽의 매수가 좀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결국은 외국인 좀 매수가 들어오려면 환율이 좀 안정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겠죠. 다시 1,300원대의 그 환율에서 1,200원대, 1,299원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1,290원 이하권역으로 좀 눌러줘야지만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 유입이 좀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다 환율의 추이는 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300원 이하권역에서는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강한 매도보다도 서서히 좀 점진적인 매수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의 수급 체크를 함과 동시에 환율까지도 좀 체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4월달 시장으로 좀 넘어가게 된다라면 어닝 시즌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사실 실적 시즌인데 지금 구간 자체가 역실적 장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섹터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테마성의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나마 테마성 중에서도 제일 좋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2차 전지 쪽이겠죠.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양극재 쪽이 대장을 치고 나가고 있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리튬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 기업들도 향후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로 인해서 상승을 했어요. 그 이외에 이제 확산이 좀 되죠. 뭐 장비 쪽이라든가 소재, 부품, 전고체, 폐배터리 뭐 이런 쪽에 기업들이 확산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사실 리튬 쪽 같은 경우는 미래 성장이에요. 지금 중소형 기업들도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나머지 장비, 소재, 부품, 그 다음에 전고체 쪽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향후에 대한 성장성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닝 시즌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면 장비 쪽이라든가 부품 뭐 이런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난 이후에 또 보게 된다라면 자동차 쪽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겠죠.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당연히 따라올 수 있는 게 부품까지도 따라올 수가 있겠죠. 최근 들어서 부품주들의 주가 흐름들이 좀 상당히 양호하게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바로 이 부분들에 있어서 확산이 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이외에 뭐 다른 쪽의 섹터들을 보게 된다면 뭐 방산 쪽이라든가 아니면 전력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도 나름대로 실적에 대한 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여전히 좀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리오프닝 쪽 같은 경우는 사실 기대감이죠. 마찬가지로 기대감이고 낙폭과대에 의한 기술적인 반등 뭐 이렇게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반등이 좀 강했었던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일단 아직까지는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되고 있죠.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뭐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을 거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실적은 안 좋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주가는 많이 빠졌다. 주가는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인식이 좀 퍼져나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소부장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는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옥석을 가릴 필요성은 있다라는 거. 왜냐면 삼성 쪽에 있어서의 투자가 300조를 투자를 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핵심 부분들, 이게 어딘가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시스템 반도체 쪽이죠.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 투자를 확대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쪽에 관련돼 있는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탄력은 좀 더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해서 기억을 하시고 종목을 선정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제 어닝 시즌에 좀 들어가게 된다라면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기업들이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지게 된다라면 기관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나 수신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와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그런 사항들이니까 수급을 보고 체크를 하고서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는 그런 전략도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전력 쪽이라든가 손배전 이쪽이 일단 눌림목을 좀 잘 주고 있어요. 눌림목 구간을 좀 잘 주고 있으니까 이런 쪽에 있어 종목군들 좀 본다든가 아니면은 뭐 기계 쪽의 종목군들도 좀 견주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쪽으로도 한번 순환매가 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적 자체도 나쁘진 않습니다. 뭐 건설기계 다 포함이 되겠죠, 이게. 이쪽도 좀 나쁜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한번 조율을 해보는 것도 한 가지 좀 전략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주도주들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부분들보다 종목에 좀 집중을 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시장에 있어서 대장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사실 2차전지 쪽의 양극재예요. 이게 끝났다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 끝난 부분들은 아니고 설사 끝났다 하더라도 테마주처럼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뭐 이런 식의 조정은 없을 겁니다. 한동안에 박스를 그려주는 매물 수화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하든가 아니면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이유는 실적이 원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꺾이진 않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에코프로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대안적인 종목군들이 있죠. 뭐 LNF라든가 포스코케미칼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요. 순환매가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산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종목군들이나 섹터들에 있어서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팁을 더 말씀을 드리게 된다라면 밀려 내려오거나서 이렇게 박스권역에서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 들에 튀면은 좀 상당히 강하게 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61선을 지지해주고 있는 즉 주가가 61선 위에 있는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차트가 이렇게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61선 부근 위에 있는 모습들 그래서 이렇게 박스를 치다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거래량만 증가하게 된다라면 이런 종목군들 한 번씩 켜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트레이딩을 하거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쩌쨌든 시장은 좀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나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종목별로 좀 대응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